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치동 영어 강사 박세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대치동이 아닌 지역들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뭐 제대로 된 영어 기관을, 영어 학원을 잘 고를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어도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적도 있고, 제가 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북 쪽에서 이제 있었던 학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이제 그래도 제가 좀 두루두루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꼭 대치동이라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는 아닌 것 같고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지만은 대치동은 수학, 과학 쪽은 확실히 좀 특화된 그런 지역인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지역 분들도 봤었을 때, 그러니까 방학 때 보시면은 이제 다른 지역 분들도 이제 대치동에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보거나, 아니면 제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수업을 했었을 때 보면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학생분들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영어는 결코 대치동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,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대치동이 아닌 지역들에서 영어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지, 그런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, 아니면 내가 잘 그런 기관을 지금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먼저 보는 것은 그 기관에서 볼 때, 저는 일단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단어 레벨을 먼저 따집니다. 일단은 단어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, 그 단어 시험을 과연 몇 개 정도 치르느냐를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초, 중, 고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기는 해요.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,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못해도 250개 이상은 일주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. 적어도요. 완전 미니멈 최소값입니다. 그 이상이 사실은 더 일반적 경우인데, 저는 250에서 350개를 미니멈 값으로 잡고 이제 학생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 이제 외우게끔 하는 건데, 그 당연히 뭐 이제 초급일 때는 좀 이게 단어량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,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이 정도는 정말 완전 미니멈이에요. 아무리 다른 걸 안 한다 쳐도 이 정도는 되는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 기관에서 단어 시험을 일단은 이 정도 외우게 한 다음에 단어 시험까지 치르는지, 여기까지 보시면 될까요? 시험을 치러야 돼. 이게 학생분들이 외운다라고 해서 외워도 그게 실제로 머릿속에서 남아서 지문에서 내가 그 단어를 봤었을 때 그걸 내가 그때 기억을 해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, 그거는 완전 다른 양상입니다. 다른 내용이에요. 그래서 꼭 시험을 치러야 된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이거는 지문인데, 제가 고등학교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,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에는 고3 지문을 푸는가. 자, 이거는 어느 관점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, 이게 고1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라고요. 고3은 당연히 뭐 쓸 것도 없겠죠.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다 고3 지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목표해서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, 근데 그 지점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거든요. 고4 과정은 없잖아요. 영어로서 치면은.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고3 지문이 마지막 지문인 건데, 왜 이 지문을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준비를 하고, 그 이전이라고 하면은 뭐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왜 고등학교 1학년 거 지문을 공부하고,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업을 진행할 때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고3 지문으로 공부를 시켜요. 왜냐면 다가가는 목표 지점이 확실하잖아요. 고3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데, 그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이는데 그 이전에 쉬운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하고는 달리 이걸 배워야 되고, 이걸 배우고 나서만이 그 다음 섹션을 배울 수가 있고,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, 어학은.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어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? 어려운 단어, 쉬운 단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학생한테 어려운 건 뭐야? 그냥 모르면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단어를 꼭 배워야 돼, 이런 개념이 사실 어학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.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쓴 단어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 단어를 모르면 사실 이거는 유치원용 단어인데 너가 지금 모르는 거다,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. 한국에서도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 그 쓸 법한, 그럴 때 배울 법한 단어들이 있어요. 근데 고등학생이 몰라요. 그럼 이거 쉬운 단어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?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걸 너는 모르니까 지금 외우면 되는 거다. 근데 수능에서 나온다. 고교 과정에서 나온다. 그러니까 지문도 마찬가지다. 지문도 고3이 정해진 게 있는데, 이게 꼭 이걸 해야지 그 다음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고3 걸로 공부를 해라. 스텝 바이 스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시간이 더 걸려요. 시간만 더 걸리지 여기서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?
네, 단어도 살펴보셨습니다. 단어는 적어도 일주일에 250개 이상을 외워야 된다. 지금 고교 과정으로 봤을 때. 두 번째, 그리고 어느 학년이든 상관없어요. 다 고3 지문으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피드백이 들어가는가. 자, 이건 제가 우리 인터넷 카페에 보시면 수많이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의외로 이 피드백이 기관으로부터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어머님들도 피드백 받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았던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요,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의 자녀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? 솔직히 학생들은요,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 객관화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어요. 특히나 이게 어학이니까 뭐 하나를 문제를 맞춰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틀리면 그거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내가 못하는 겁니까? 그 안에 디테일이 있겠죠. 앞에서 문제를 맞췄지만 여기서 사실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문제를 몇 개 풀었는데 여기서 몇 개 맞췄으니까 잘한다? 그게 아니면 못한다?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시는,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기관의 이슈, 학원이죠. 학원이나 뭐 아니면 과외를 하셨을 때도 과외 강사로부터 이걸 받지 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어머님들께서도 이거를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. 요청하시지 않으셨던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들어봤는데,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늦어도 뭐 한 3, 4일 정도 안에는 이제 피드백을 딱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. 이번 수업은 이랬다, 뭐 단어는 이랬다, 못 썼던 단어는 이거, 뭐 틀렸던 건 이거 있다. 근데 이 단어는 뭐 전에도 못 썼던 적이 있다, 아니면 전에는 뭐 썼는데 이번에 못 썼던 것도 있다. 이런 디테일들 들어가고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? 문제 풀었을 때 지금 이 학생이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. 그래서 이 유형에 있어서는 이 학생은 지금 레벨이 뭐 이런 정도로 유추가 된다. 남은 기간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목표 지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다.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피드백에서는. 기관을 다닌다는 거는 기준치를 잡고 싶다는 거잖아요. 기준치가 잡혀서 그러면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당사자가 어떻게 잘 하고는 있는 건지 이 루트로 가면은 장기적으로는 고3 수능이 끝이잖아요. 더 고4, 고5가 없으니까 고3 수능까지 내가 어학, 이 영어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, 이렇게 가면 되겠다 라는 확신을 얻고 싶으셔서 기관을 다니시는 걸 텐데 그런 기관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기관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. 첫 번째, 단어 시험을 치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. 적어도 외우게 시키는 양이 고등학생 기준으로 일주일에 250개 이상은 무조건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. 두 번째, 그리고 지문으로 따졌을 때는 학년에 상관없이 다 고3 지문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거는 미래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피드백을 잘 받고 있는가?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는가? 얼마나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는가? 점수만 찍혀 있으면 그건 피드백이 아니고요. 그거는 피드백일지라도 그 점수는 알 수가 없어요. 이 점수만 가지고 이게 잘한다 못한다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꼭 좀 상세한 피드백이 들어가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영어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